그 고영태 증인 대신에 이 박헌영 노승일 씨를 신문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씨,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K스포츠 재단 과장입니다. 현재도 재직 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진술하시거나 또는 기억이 불분명하신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헌영. 앉으십시오.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네, 30분 이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셔서 좀 신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서원 씨는 최순실 씨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수사기관에서 작성 진술한 증인의 조서가 있고, 그다음에 증인이 그 K스포츠 재단이나 WK와 관련해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제안서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갑제 51호증의 101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갑제 51호증의 179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 243 제3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841 제4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850 정현식 진술조서 중 그 박헌영의 진술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865 제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 873 제6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 증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57-1 연구 용역 제안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57-2 연구 용역 제안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96-1 2016년 2월 18일자 회의록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갑제 51호증의 196-4 2016년 2월 26일자 회의록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97-6 K스포츠 재단 그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근데 갑제 51호증의 197-7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874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대책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 갑제 51호증의 886-1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예, 지금 제시된 문서들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의 업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18일 그 고영태 씨 추천으로 최순실 씨 면접을 보고 K스포츠 재단 과장으로 입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과 WK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임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를 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항 생략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WK와 K스포츠 재단 일을 모두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WK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순실 씨 이외에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 지시도 받았습니까? 노승일 씨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면 고영태 씨하고 저하고 같이 그거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 예. K스포츠 재단에서는 누구를 지시를 받고 일을 하셨어요? K스포츠 재단에서도 역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 지시를 받고 나면은 그거를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 예. 증인은 주로 기획안과 예산안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기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뭐 어떤 기조 내지 방향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은 뭐 최순실 씨 말을 글로 옮기는 작업 정도만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에도 공식적인 직책이 없고 WK에서도 공식적인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최순실 씨의 지시를 증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최초 입사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셨고, 거기서 제가 처음에 그분을 먼저 보고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업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입사 이후에도 WK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WK와 K스포츠 재단의 일을 동시에 모두 시키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리고 임원분들도 다 이분 말씀을 따르는 거를 보고 뭐 당연히 이분이 최상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증인이 작성한 기획안이나 예산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5대 거점 체육인지 육성 사업 안에 들어있는 하남 거점에 있는 부지 그 개발안 같은 경우는 롯데 기업에 70억을 지원받는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5대 거점과 K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이것이 사실 약간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순실 씨가 설명을 하실 때도 조금 약간 혼동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중복이 되거나 겹치는 부분도 많이 기획안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K스포츠 재단에서 5대 거점 체육인지 육성 사업으로 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스포츠 클럽 지원을 받는 사업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20대 클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하던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현행하고 있는 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그 기획안이었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문체부에서 시행하던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 지금 실제로 최순실 씨가 얘기하신 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들고 와서 증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 예산안인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봤을 때 그 작년 예산안이었으니까 15년도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만 주고, 네, 보여만 주고 이걸 참고해서 5대 거점이라든지 이런 K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이거를 참고해라. 이 예산안 중에서 어떤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 예산안을 최순실 씨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문체부에서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누군지는 특정을 하지 않고요. 최순실 씨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들은 바로는 김종한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문체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던가요? 생활체육 지원 예산 총액이 1,300억 중에서 300억 정도가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몇십억 원이 이미 현행 선정돼 있는 클럽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되고, 그 기획안에 그래서 예산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짜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14항 생략하겠습니다. 15항부터 19항까지는 생략하고 줄여서 압축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대 거점 그러니까 가이드 러너 육성 방안 연구 용역서, 그다음에 5대 거점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용역 제안서, 이런 내용을 K스포츠 재단에서 재단에 제안을 해서 WK가 연구 용역비 7억 원을 받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 용역 결국 체결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실제로 블루K에서 그 연구를 실행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주에 발주를 줘서라도 연구를 실제 시켜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됐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몇몇 이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최순실 씨한테 반영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고요. 네. 노승일 씨 이야기하면 정동구 이사장이 그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동구 이사장이 퇴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정현식 씨가 이 법 심판정에 나와서는 본인이 그것을 무슨 신생 회사한테 이런 거를 주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맞고요. 정동구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사실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최순실 씨한테 미움을 사서 그만두게 되신 것까지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항입니다. 최순실 씨는 2016년 1월경 증인에게 문체부에서 작성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문건을 보여주면서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원래 문체부에서 어려운 클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정을 해놓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문체부 문건들이 대외비라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을 실제 이제 저한테 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보여주기만 하고, 저는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놨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작성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이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문건 외에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보여준 그 예산안 말고 다른 문체부 사업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종합형 스포츠 클럽 그 기획안하고 문체부 내부에서 하여튼 보고가 되는 자료들 몇몇 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제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봤는지 그 문구까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고요. 제가 받았던 것 중에서는 문체부 관련된 것도 물론 있고 그 대통령 순방에 관련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군 생활을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지키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순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느 장소를 가고 몇 시에 어디를 가서 장소가 어디고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는 사실은 굉장히 극비 문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뭐 멕시코 순방이라든지 그런 시간표가 있는 그 자료를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 ODA 사업에 관련된 그 구상안, 협력 구상안 이런 거를 보여주셨었습니다. 예, 24항 생략하고 바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령 종합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만 국한해서 보면은 이 K스포츠 재단 또는 WK 내부에서 이 스포츠 클럽이 어려우니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 등등의 아이디어를 먼저 낸 사람이 있나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렇게 먼저 낸 사람은 없습니다. 문체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제안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25항입니다. 이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을 추진할 무렵인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체육연맹 회장직을 주고 부영그룹이 제주도 토지를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것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초 아이디어가 최순실 씨가 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방안을 검토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거에 맞는 기획안을 써라고 해서 5대 거점 기획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안은 결국 실행은 안 됐죠. 그렇습니다. 부영에서 지원받는 거는 실행은 안 됐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부영 이중근 회장 이하 김시병 사장과 저희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신 정현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안종범 수석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까지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호텔에서 로비에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갔다 나오셔서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작성하라고 하셨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가 이중근 회장이 세무조사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좀 무마해주면 이런 거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런 거는 받으면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6, 27, 28, 2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록 아까 보여드린 회의록이 이제 그걸 그 말씀이신 건데 이 회의록상의 내용은 일개 거점에 대해서 한 7, 80억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 회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토지 자체가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영과의 사이에서는 토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금전 70, 80억 지원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하남 일대 거점에 관련된 기획안이 아니라 사실 5군데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생각에는 그거를 땅으로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제주도에서 땅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연맹 회장을 맡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증인이 참석은 안 하고 얘기만 들었죠? 정현식 총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 부영 미팅 말씀하신 예, 겁니까? 부영 네, 미팅.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영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조건을 제시하자 안정범 수석은 뭐라고 답을 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제가 정윤 사무총장님한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할 때는 못 들었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종범 수석은 대답 특별하게 하지 않고 떴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 세무조사 무마 조건을 들으니까요. 들은 다음에요. 했던 얘기를 그대로 워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아유, 걔네들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식의 그 답변을 하셨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에 뭐 제가 반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드리고 그렇게만 듣고 알겠다고 하시고 지나갔습니다. 예. 32랑 생략하겠습니다. 32항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남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하남시 토지 지번을 알려주면서 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최순실 씨가 말한 하남시 토지가 대한체육회 소유 부지인 것을 확인하고 대한체육회 매각 여부를 타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는 매각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나요? 네, 매각은 아니고요. 네. 임대를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했었습니다. 장기 임대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매각은 아니고 장기 임대였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 자체가 그 땅을 장기로 빌릴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 장기를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5항입니다. 증인 최순실 씨에게 대한체육회 의사를 전하자 장기 임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 최순실 씨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지시한 대로 기획안을 만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이 아까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에 임대하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네. 지금은 장기 임대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득해서 장기 임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인지 어떤 의미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인가요?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남시 토지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했다라고 증인은 판단을 하고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6, 37, 38, 39, 40 생략하겠습니다. 41 생략하겠습니다. 42항입니다. 결국 롯데와의 협상을 통해서 롯데의 기부금이 7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75억 원이라는 숫자는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 75억이 나오게 된 거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K스포츠 쪽에서 75억을 결정을 한 겁니까? 75 플러스 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7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타당하게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이 먼저 결정을 한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롯데에서 결정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롯데 이석환 상무 등에게 그러면 누가 K스포츠 재단 또는 뭐 관련자 이쪽에서 누가 75억이다라는 숫자를 전달을 했습니까? 제가 전달했습니다. 증인이 이석환 상무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도 75억으로 하자라고 최순실 씨한테 보고하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제안서를 먼저 최순실 씨가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제안서였기 때문에요. 그건 최순실 씨가 검토가 다 되신 상황이었고 그거를 롯데에 갖다 줘라라고 해서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43, 44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롯데가 70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입금을 한 뒤에 다시 그 2016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13일까지 70억 원을 롯데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환의 일단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토지 임대가 안 돼서 그 시설 건립이 안 되니까 이 돈 돌려준다 이렇게 롯데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돌려준 이유였습니까? 실제 돌려준 이유인지, 그러니까 사실 그 토지 문제를 내세운 것 자체가 그 사실상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 어떻게 이게 돌려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만 들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가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가 와서 사무총장 이하 임원한테 전달이 됐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달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새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동춘 이사장하고 이렇게 그 사무총장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거는 그냥 돌려주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돌려주기 전 사이에 돈을 받고 돌려주기 사이에 대한체육회 부지를 장기 임대 받기 위해서 K스포츠 재단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알아보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본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최순실 씨가 저한테 그 토지 임대가 당연히 되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기획안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 토지는 이미 저희가 당연히 저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빨리 대한체육회도 이걸 알아보라고 또 거꾸로 나중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대한체육회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대한체육회는 자기네들 체육회 통합 그 문제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이거를 못한다.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45항입니다. 가이드러너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사업에 관련된 SK 관련된 80억입니다. 46항입니다. 최순실은 증인에게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그다음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그다음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을 들고 가서 SK 측에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 최순실의 지시로 작성한 생략하고요. 최순실 씨는 증인이 작성한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 초안을 보고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이 작다고 지적하면서 금액을 더 올려서 50억 원에 맞추라로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 50억 내지는 뭐 증인이 처음에 작성했던 예산안은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저한테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 없이 예산안을 만들으라고 갑자기 그냥 예산안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 선수들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독일로 보내는 거 가정으로 해서 예산안을 써라. 3개 종목으로 해서 나눠서 써라. 그래서 그냥 예산표만 만들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금액들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금액을 최종 금액을 이 정도에 맞춰봐라.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48항입니다. 증인은 2016년 2월 29일 정현식 씨, 그다음에 비덱스포츠 한국지사장 장순호 씨와 함께 SK의 그 박영춘 전무와 오세진 씨 만났죠. 그렇습니다. 49항 생략하겠습니다. 50항입니다. 근데 박영춘 전무는 K스포츠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특히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에 직접 송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곤란하다. 추가 기부금을 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이 돌아와서 최순실 씨에게 SK 입장을 전달하자 최순실 씨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뭐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미리 윗선에서 얘기가 됐다.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와 달리 얘기됐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독일입니까? 독일에 뭐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베이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증인이 그 비덱 스포츠 이런 건 잘 모를 네, 때였어요. 비덱을 몰랐고 다만 그냥 독일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독일에 뭐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52항입니다. 증인은 2016년 2월 29일경 SK를 다녀온 후에 증인의 기획 업무를 도와주던 고원기업의 대표 김수현 씨 아시죠? 네. 김수현 씨하고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인 진술하셨어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독일로 돈을 빼는 게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비덱 스포츠 얘기를 한 겁니다. 비덱 스포츠.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데 증인은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돈을 빼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SK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뜬금없이 저한테는 굉장히 뜬금이 없었습니다. 비덱 스포츠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누군가가 올 거고 그 사람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 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분이 독일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회사 소개서 같은 거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황당했고 그리고 SK 측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이게 K스포츠 재단에서 얘기를 하러 오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비덱 스포츠라는 곳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 비덱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반응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 비덱이라는 회사가 독일로 돈을 빼기 위한 거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고용태 씨한테 들었던 얘기로
삼성에서 뭐 승마 관련해서 국가대표팀 지원하는 명목으로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의 독일 법인에서 그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회사로 돈을 보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플로우로 일을 또 진행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SK 외에 뭐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독일로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다른 기업은 제가 실행한 그 업무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53, 54, 50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국 SK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지원을 최순실 씨가 안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K스포츠 재단의 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순실은 2016년 5월경 증인에게 K스포츠 재단 산하에 자회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WK가 K스포츠 재단과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페이퍼상의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관계가 거래를 한다든지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연구 용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관계없는 회사한테 이런 걸 맡기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재단 자체의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알아보니까 사실 가능은 한 걸로 보였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가능은 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재단 비영리 재단 그다음에 공익 재단의 관리 규정에 관한 편람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수익 사업을 일정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거기에 있다는 그런 표기가 돼 취지네요. 있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수익을 재단 공익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환원을 하면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 보충 신문사항 누슬리사 관련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WK가 2016년 3월경 체육시설 전문 건설업체인 스위스 누슬리사와 국내 사업권 독점 계약 체결하는 데 관여했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누슬리사가 WK에게 5%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계약서에 5%의 영업수수료 지급이 명시되면 그 자리에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항입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보고한 지 약 40분 내지 1시간 후에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이 계약 체결 장소에 나왔죠. 네, 순차적으로 왔다가 갔습니다. 최순실 씨가 누슬리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 안수석과 김종 차관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WK는 자본금 1억에 생긴 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하고 거래를 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슬리사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십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고 그런 회사에서 적어도 아무리 일을 발주하는 혹은 세일즈를 대신해주는 회사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회사의 신용이나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담보가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동원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3회 가항입니다. 5대 거점 스포츠센터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 건설 등을 누슬리에게 맡기고 WK는 영업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한 구조죠. 그렇습니다. 그 영업수수료는 결국은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거죠. 처음에 체결한 계약은 제너럴 어그리먼트라고 문서가 있을 겁니다. 검찰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수수료는 5%인가요? 그렇습니다. 총 매출액의 네, 근데 5%. 나중에 자회사 설립 문제가 나오고 나서 예.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5대5를 주장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뉴슬리와의 관계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WK에서는 전혀 투자하는 비용 없이 영업수수료 이익의 50%를 갖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슬리사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는 어느 분이 반대 정장현 신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저희는 뭐 증인이 뭐 시민성에 대해서 탄핵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신문 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많이 스킵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신문 범위 내에서 또 소출 사회에 핵심적으로 관계되는 부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양 증인은 이 사건에 최서원, 최순실, 고영태, 고민우 이름을 뭐로 알고 있었어요? 최순실 씨는 본인 이름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최소원이라는 이름은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고영태, 고민우 뭐로 알았어요? 고용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일, 유상현, 고영태는 모두 한국 최대 2년 선배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김수현, 최철도 잘 알고 있죠.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철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보긴 봤죠. 김수현은 알고 있습니다. 최철 보긴 봤죠. 최철 한 번 봤습니다. 네. 증인은 재단법인 K스포츠와 WK가 만들어진다는 거 언제쯤 알았습니까?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 만들어진지는 제가 몰랐고 1월 초순에 2016년 1월 초순에 저한테 그 고용태 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체육재단에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와보겠느냐 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유상영이가 고영태한테 소개해서 K스포츠 소속으로 WK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유상영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유상영 씨는 예전부터 알던 선배였습니다. 고영태 씨가 증인을 채용하는 걸 결정한 거죠. 뭐 최순실 씨 만났다고 그러지만 최순실 씨 뭐가 증인을 뽑느냐 안 뽑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순실 씨를 고영태가 증인하고 같이 일하게 됐다고 소개하는 자리로 본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잘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유상영이나 고영태가 이 K스포츠 WK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WK하고 그 K스포츠가 무슨 일을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회사는 처음에 어떤 고영태 회사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상영이나 고영태나 다 누구나 두 뭐 사람. 유상영 씨한테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는 유상영 씨는 그냥 너를 이런 네가 마침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 이런 일을 좀 하려고 뭐 무슨 재단이 생긴다 그러는데 너한테 그런 자리 좀 오퍼를 하려는 선배가 있으니까 연락이 갈 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영태 고영태 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저를 만나서 했던 얘기는 뭐 저한테 원론적인 걸 물어봤었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도 한국체대 나왔고 나도 한국체대 너보다 2년 선배인데 본인이 체육인으로서 저한테 체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좋은 체육 재단이 생기는데 체육 인재들 키울 수 있고 하는 재단이 생기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영태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소속은 K스포츠인데 일하는 데는 WK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WK에서 이제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최순실 씨가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를. 매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최순실 불렀어요. 씨가 당시에 WK 대표셨던 그 조성민 대표한테도 그 뭐 지시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뭐 다 WK에서 박헌영 과장은 K스포츠로 출근하지 말고 WK로 오라고 해라. 뭐 오전 시간 몇 시 되면 오라고 해라. 혹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보니까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죠? 뭐 제가 제 입으로 제가 고생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일을 많이 한 건데 다 블록회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단에서도 일을 볼 때도 있었고요. 네. 14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더 블록회의 아느냐고 그러니까 뭐 한번 방문했는데 최철이 뭐 더블루케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다. 최철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뭐 더블루케이에 박과장 한체대 선배가 있다. 그래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선배가 고영태인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제 1차 진술조서 지금 보시고 네네.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그 1차 진술조서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2차 진술조서 앞부분에 보시면 지난 진술 왜 거짓말했는지 소회를 밝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4, 15, 16, 17 다 생략하겠습니다. 18, 19 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월급을 더 블루케이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K스포츠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은 더 블루케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든 기획안에는 K스포츠를 위한 기획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순실 씨가 지시했네요. 그렇습니다. 고영태가 지시한 건 없네요.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그런 지시를 하시면 저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더블로- 어떻게 써서 최순실 씨한테 어떻게 그 통과를 받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더블루케이는 사실상 고영태가 운영하는 회사 아니에요?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한 회사입니다. 최순실 씨 취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고영태 씨는 상무입니다. 최순실 씨는 회장이고요. 김수현은 고영태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조성민 그 김수현 씨가 고영태를 대표라고 부르는 거는 과거에 그 같이 했던 회사에서 고대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고대표라고 부르는 게 그때는 김수현이 대표예요.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때 뭐 어떤 회사를 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냥 고대표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그게 익숙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는 취업과 관련한 사항은 자신이 잘 몰라서 고영태가 거의 도맡아 처리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던데. 그러니까 고영태가- 체육에 관련된 거 기획안들을 쓰라고 하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잖아요. 체육에 관련된 기획안들이고 대부분이 체육에 관련된 기획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성민 씨한테도 같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성민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MBA 하신 분이고 체육 전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경영이나 이 컨설팅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자꾸 체육 얘기를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고상무가 더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업과 관련된 거는 고상무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요. WK에는 조성민 대표, 고영태, 전지영, 여직원 이렇게 딱 세 사람밖에 없죠. 소속은. 그렇습니다. 네. 고영태 컴퓨터도 못 다루고 그렇죠? 잘 다루진 못합니다. WK는 일할 직원이 애시당초 없는 거죠. 뭐 고영태 씨가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직급상 보면 제일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증인은 이제 WK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일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해서 한 겁니다. 억지로.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한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억지로 일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8, 29항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디서 일을 했든 간에 증인은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기획안들을 유상영, 김수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뭐 아이디어나 이렇게 그 구두로 저한테 뭐 조금씩 조언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유상영, 김수현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어요? 뭐 처음에 그 고영태 씨한테 저를 소개한 것 자체가 류상영 선배였기 때문에 류상영 선배한테 제가 들어가서도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고 매일 거의 매일 그 주 7일 동안 일요일도 없이 거의 밤에 새벽 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했고 이런저런 기획안 만들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시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유상영 씨한테 드렸고 유상영 씨가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신 겁니다. 자, 31, 32, 33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WK 빌딩에 있던 빌딩의 관리인이 노광일이라는 분입니다. 노승이라고 아주 이름이 비슷해요. 알고 있죠? 뭐 그분 이름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은 알죠. 저하고도 뭐 친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말씀 취지를 보면은 네. 고영태는 일주일에 4, 5일 오는데 증인은 거의 매일 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WK 직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최철 대표, 고영태 상무, 박헌영 과장, 남자 직원, 여직원 5명이 고정적으로 출근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증인을
WK 직원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뭐 저를 주차장에서만 뵀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의 그 그림 나오죠. 네, 보고 있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WK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아예 그렇죠. 그 노광일 씨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증인의 자리 맞죠? 네, 비슷합니다. 그 옆에 남직원 누굽니까? 노승일 아까 조성민 씨 노승일인가 그러던데. 아마 나중에 이인원 씨? 네네네. 이인원 씨 말하는 것 네네네. 같아요. 아마 그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인원 씨 오기 전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책상만 있었습니다. 책상은 근데 가끔 노승일 와서 이랬죠. 노승일 씨는 가끔 왔고요. 그래서 가끔 오면 여기서 이랬죠. 초반에 몇 번 왔고요. 노승일 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와서 회의 몇 번씩 그냥 잠깐 왔다 가고요. 그리고 WK 경리 여직원 전지영이가 있는데 전지영은 2016년 1월 25일 WK 입사하는데 증인이 면접을 봤대요. 네, 제가 증인이 왜 면접을 봤어요?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성민 면접을 사장이랑 같이 봤다기보다는 면접 봤죠? 조성민 대표가 면접을 보신 거고, 저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리크루트를 인터넷에서 해서 오신 분이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지영 씨는 그리고 증인이 K스포츠 직원인 거는 나중에 알았대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엔 WK 직원으로 알았대요. 뭐 특별히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증인은 애시당초 WK 일을 하기로 하고 고용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K스포츠에서 월급 받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최순실 씨 만나 뵀을 때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재단에 입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40, 41, 42 다 생략한 거겠습니다. WK가 최소한이 설립한 거라면은 아예 고용태 컴퓨터 못하는 거 아는데 일할 직원을 뽑지 증인 같은 사람을 멀쩡한 K스포츠 직원을 데려다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야 뭐 최순실 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4 생략하겠습니다. 45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김수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기획 문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유상영, 김수현 증인 뭐 다 WK에서 월급을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WK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은 2016년 3월 15일 89,388원, 3월 25일 172,020원, 4월 25일 278,510원, 5월 25일 129,7,560원, 6월 20일 327,950원, 7월 27일 249,940원, 9월 7일 249,350원과 합계 266,4,718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무슨 용도로 증인이 그 돈을 쓴 거죠? 제 이름으로 네네네. 나가신 거 지금 쭉 부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었던 전화기가 세대 있습니다. 예. 그 통신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전화기 값으로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좀 27만 원, 뭐 32만 원, 129만 원. 전화기가 세대였고요. 예. 한 대당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신비가 나왔습니다. 전화기. 그 할부 금액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129만 7,560원도 그 전화기인 것 같습니까? 액수가 커가지고. 그게 금액 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5월 며칠 25일 날 날인데. 5월 25일. 25일이요? 네네. 기억 안 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 네. WK에서 전화기 비용 외에 또 뭐 받으신 내역으로 없습니다. 다 네. 전화기 비용으로만 받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월급을 받거나 다른 비용을 받은 건 없습니다. 48항 물어보겠습니다. 47항 최서원 씨는 증인을 어디 회사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K스포츠 재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K스포츠에는 정동구, 나중에 정동춘 이사장, 김필승 주정미 이사, 정현식 사무총장, 노승일 강삼희 이철영 부장, 강직원 차장, 정선정 대리 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고용태는 K스포츠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K스포츠에서. 최초 들어갔을 때 인재양성부 과장이었고요. 그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 체육 인재 발굴하고 네. 체육 인재 어떤 인재를 발굴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기획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K스포츠에서 업무 관련 또는 자금 집행은 누구까지 결제받습니까? 그런 위임 정결 규정은 있습니까? 누구까지 근데 결제받아요? 위임 정결 규정 다 있고요. 누구한테까지 결제를 받아요? 증인이 일을 제가 하면. 일단 기획안 이런 게 나중에 최순실 씨한테 컨펌이 되면 최순실 씨가 그걸로 뭔가를 저한테 지시를 하시면 그걸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돈 문제는 이제 이철용 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까? 같이 그거는 이제 결제를 같이 올리는 겁니다. 재무부 결제도 같이 특혜해서 이제 사무총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았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월 수령액이 세금 떼고 한 3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50만 원 정도? 네. 예. 54항으로. 정동구 이사장은 증인이 외근이 많은 직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K스포츠에서 외근할 일이 뭐 있어요? WK 가는 게 외근이었습니다. 아, 그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정동구 이사장님이 근데 제가 WK 가는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정동구 이사장은 WK 회사 자체를 몰랐어요. 네. 비밀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특별히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삼인 부장은 증인이나 노승일이 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뭐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할 말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보고서 이렇게 참고 중이던 자료도 더 뒤덮어 놓고 컴퓨터 화면도 끄고 이래 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약간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오바 아니면은? 뭐 그분이 보셨기에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우리가 약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항상 보안이나 모든 거를 철저하게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셨던 서류들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런 거 K스포츠에서 K스포츠 일을 하는데 왜 부장님이 보시는데 초반에 그거 비밀로 그랬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강사민 부장은 초반에 몇 개월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이고요. 네네. 그 초반에 몇 개월 일하실 때는 저희도 노승일 부장이나 저 같은 사람이 WK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쪽에서 그 특별하게 아는 사람 임원들 외에는 그러니까 정현 사무총장이나 위에 알고 계신 이사 몇 분 외에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도 실제 모르는 분들이 있었고요. 강사민 부장이 그런 걸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사민은 정현식 총장도 증인이나 노승일에게 증인이나 노승일한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러면서 화를 내도 증인이나 노승일이 모든 일을 정현식에게 보고하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현식 사무총장님은 최소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보고를 다 드렸고요. 네. 네. 노승일 부장님은 뭐 실제 보고 받으신 분한테 그건 여쭤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신 분한테 들으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8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유상용 주식회사 예상 알고 있죠? 뭐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유상용은 노승일 고영태 강주공원의 한 세대 친구고 유상용은 법원 등기부 등본 보세요. 2016년 1월 21일 첫 강윤희 명의로 주식회사 예상을 차려놓고 재단법인 K스포츠 더블루K 일 하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맞죠? 하려고 한 거는 제가 모르고요. 나중에 이런 회사를 한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업 목적이 똑같아요. 뭐 K스포츠 매니지먼트 모시기 그렇죠?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이게 좀 컴퓨터 화면이 저
서명치를 못하는데 예상과 WK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알고 있죠? 뭐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깝게 있죠? 네. 언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라는 거. 한 뭐 사무실 위치가 어딘지도 저는 잘 몰랐고요. 몇 개월 한 3월 정도 돼서 아는 것 같습니다. 3월 정도에 그렇게 가깝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증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일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이제 검사님이 유상현과 김수현은 K스포츠 재단 WK가 진행한 사업에 얼마나 관여하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획안 짤 때 열심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 의견이 기획안에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TBK나 재단 일을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영태가 자기 뒤에 최순실이 있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상현과 김수현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켰고 김수현은 실제 고영태를 믿고 나중에 뭔가라도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상현도 김수현과 같은 생각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유상현도 고영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사업을 도모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고영태가 일만 시켜놓고 심지어 저희에게 김수현을 챙겨주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 책임도 김수현에게 미룰 정도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진술하셨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죠. 유상현, 김수현도 최서원으로부터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뒤에서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결국 최서원을 이용해서 재단법인 K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으로 WK 예상이라는 회사 차려놓고 유상현, 김수현 이렇게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 것이죠. 뭐 재단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마침 고영태 씨도 이 친구들은 원래 나랑 일하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좀 도와줄 거다. 너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신 겁니다. 증인이 그 검찰에서 진술한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인은 그때 고영태가 김수현에게 자기 책임도 김수현한테 미룰 정도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가증스러운? 그거는 개인적으로 고영태 씨하고 김수현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유상영이 예상 설립하는 건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유상영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니면 노승일이나 고영태가 같이 해보자고 그랬어요? 제안을 해서 회사를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자 말자.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상영 씨가 원래 회사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예전에 회사를 뭐 운영하시던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파산하고 뭐 이런 뭐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뭐 나중에 회사를 못 만들어서 그 와이프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증인은 아까 이제 기획하고 그러는데 유상영 도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이 먼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유상영이 먼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수현의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김수현은 그 고영태가 최서원과 연결돼 있어서 고영태 도왔는데 고영태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하소연하고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고영태가 김수현한테 이제 돈을 안 줘가지고 김수현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고영태한테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죠? 최서원한테 최순실한테 하소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김수현 씨하고 고영태 씨 사이의 일 같은데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건 뭐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네. 예상의 진행 67항 물어보겠습니다. 예상의 진행 사업으로 누슬리 활용 스포츠 문화 콘텐츠 기획 재단 지원 사업으로 가이드러너 리우 올림픽 응원단 기획 K스포츠 클럽 설립 등을 기재했어요. 예상의 진행 사업이에요. 유상영이 어떻게 이런 일을 기획을 했죠? K스포츠 그거는 유상영 씨가 예상의 기획안이라고 이제 본인이 사업하시는 거에 그냥 거창하게 쓰시려고 써놓으신 거고요. 예. 제가 재단에 이런저런 것들을 도움을 청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런 사업기획안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써야 된다, 도와달라 하니까 그것들을 같이 기재해서 업무 내용에 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영태와 증인한테 제공하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서로 회의도 하는 일종의
사업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상영은 비밀로 이제 최소원 씨한테 자기의 존재를 비밀로 했거든요. 2016년 6월까지는 그건 알고 있죠. 비밀로 한 게 아니고요. 알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유상영은 최소원이 유상영의 존재를 2016년 6월까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 최순실 씨가 저한테 나중에 그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유상영 씨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75항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나 또 고영태는 모든 기획을 최소원이 했다고 그랬지만 최소원은 예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원 입장에서는 K스포츠, WK, 예상 이 관계를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2016년 6월까지는. 그렇게 그 예상을 거기다가 왜 끼어들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상은 관계가 없다.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고영태 씨는 최소원 씨한테 돌머리를 왜 무겁게 들고 다니냐 욕하고 최소원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쫄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던데 둘 사이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런 말을 하신지는 저는 못 들었고요. 관계는 어떻게 보였어요? 증인이 보시기에. 뭐 어떤 관계를 물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사와 회장과 상무였고요. 뭐 쫄지 않는다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자기는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많이 쫄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저한테 과시했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도 어느 회사의 사장도 회장 없는 자리에서는 직원들한테 나는 회장한테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영태 씨가 저한테 좀 과시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고영태는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그런 사람을 몇 년간은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썼을까요? 직원으로? 그거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승일, 유상영 이 사람들은 최소원 씨 안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충 예상을 해서. 노승일 씨 오래된 것 노승일 같죠? 씨는 아마 학교 다닐 때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노승일 씨는 모르겠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알수 왜냐하면은 최서원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겁니다. 고영태 씨가 아니라요. 네. 노승일, 유상영이 최소원을 언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노승일 씨는 제가 듣기로는 고영태 씨, 노승일 씨도 저처럼 비슷하게 고영태 씨 부름을 받고 최소원 씨 무슨 일을 봐준 그 전례가 있습니다. 15년도에 뭐 2014년도. 뭐 하여튼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독일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당시에 알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유상영 씨는요? 유상영 씨는 더더군다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정도 돼서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인은 2016년 4.13 총선 전에 최소원 씨한테 증인이 알고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요. 그거는 잘못 전달되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아니시고 네. 그거는 사실은 고영태 씨가 저한테 그분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영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증인 어른하고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제가 최순실 씨한테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러너 하자고 기획안 드린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를 관련해서 가이드러너로 나중에 사업을 이런 걸 해야 되고 기업에 이걸로 제안을 해라 이런 건 최순실 씨 지시였지만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인 그분이 맹인이시고 그분도 장애인 관련해서 그런 거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고영태 씨가 얘기를 해서 그걸 제가 전달한 겁니다. 80, 81 다 생략하고 82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김수현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요. 증인 그거 보세요. 증인 그렇게 김수현 씨하고 통화한 적 있죠.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 하자 고영태가 직원들 업무에 너무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김수현에게 전달. 고영태가 소장을 가장 잘 다룬다. 고영태는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그런 대화한 적 있죠.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라는 말은 뭐고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는 뭐예요?
뭐 당시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기억도 명확하게 나는 건 아니고요. 잘 몰라요? 기억이 안 저거 나요? 진술할 당시에 뭐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직원들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고영태 씨가. 뭐 그런 얘기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84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2006년 1월 14일 WK가 입주할 때 간혹 WK 사무실에 왔고 5월부터 7월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블루K의 그 벤츠차 이용해서 방문했다 그러는데 최서원이 어디서 어떻게 지시를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이? 아니, 전화로 수시로 계속 지시를 하시고. 전화로 수시로? 네. 정동춘 잠깐만요. 이사장은 아까 편집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최순실 씨가 WK에 한 달에 한두 번 온 걸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왔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씩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문하신 답변하고 조금 다른. 그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초반전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자주 초반전에는 오고. 거의 매일 오셨고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는 월 1, 2회만 왔다 이렇게 월 1, 노관현 2회는 씨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월 1, 2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많았다. 그거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다. 일주일에 아까 네. 3, 4회라고 하시는. 일주일에 한 2, 3회는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전화로 수시로 지시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적으로는 증인이나 고용태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자주 왔죠? 컨트롤을 제가 어디 못했다. 감히 제가 컨트롤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84, 85 묶어서 말하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뭐 재단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분들 말씀은 잘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 그분, 임원진께서 밑에 직원들이 말을 좀 듣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일이고요. 다만, 정동춘 이사장님 관련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 법적으로 정해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지금 계속 부정하시면서 본인 이사장직 연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따로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쭉 생략하고 94항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 씨 진술을 보면은 증인이 작성한 연구 용역서 있죠. 7억, 3억 얼마, 4억 얼마 연구 용역 작부를 제출하니까 정동구 이사장이 연구 용역을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용역비 달라고 그러면서 용역비 거절했대요. 그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최서원한테 얘기를 해서 최서원이 정동구 이사장을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노승일 씨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건 기억이 납니까? 아니요. 나중에 제가 들었다니까. 나중에 들었다? 네. 제가 최순실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96항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증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로 나갔다는 걸 들었다. 나중에 그런 일도 있어서 그게 혹시 발단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96항 2016년 6월 30일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사퇴하셨는데 네. 사퇴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정동구 씨는 김필승 씨하고 이렇게 사업비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김필승 이사님도 그렇고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사실 그 재단의 나머지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에 특히 자주 계시던 정현식 사무총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 특히 두 분은 그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지시하시고 뭐하고 하시는 거에 내심 마음속으로는 반발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지언정 본인들 의견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늘상 좀 자주 하셨었습니다. 97, 98 생략하고 99항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 6월 30일 퇴직했는데 자 아래 내용은 6월 13일 날 고용태하고 김수현 한 내용인데 증인은 모른다고 그럴 테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결국 그 노승일 씨 얘기를 보면은 이사장, 사무총장 고용태 씨 얘기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카드 문제. 방금 보여주신 그 녹취록이요. 네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네. 딱 그 시나리오대로 나갔어요. 6월 13일 날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 보기에는 두 분 다
이 직원들이 내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 임원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102, 103, 104, 105 다 생략하겠습니다. 106부터는 좀 몰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증인이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 일, 그렇죠? 거기 정부 기재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그렇죠. 이거 다 증인이 기획하고 만든 거죠. 네. 네.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놓으신 것 같네요. 이거 예, 그 수사 기록에서도 이렇게 부분이 발췌돼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기획을 보면은요, 이 지금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 일, 그래서 마치 증인하고 노승일 부장이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에 K스포츠 WK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영태 상무, 노승일 부장, 정부가 또 섞여 있어요. 어디는 정이 증인이고, 부가 최철 사장님이시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포트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놓은 걸 겁니다. 최서원 회장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문건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거는 박 과장이 정하고 이거 최 사장이 이거 부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같이 해라. 그렇게 네. 최서원 회장이 정부까지 다 찍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누가 맡으세요? 그리고 정은 누구고 부는 누구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 정은 누가 하고 부는 누가 하세요라는 워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맡으세요? 그리고 누가 그럼 정, 부는 누가 정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다며, 최순실이. 그러니까 정, 부 누구 해라. 이렇게 꼭 뭐 땡땡 치고 정에다가 박헌영 쓰고 부에다가 최철 써라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했느냐고, 정, 부를.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며. 그럼 누가 썼어요?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게 그 맡으라고 한 사람이 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는 누가 정했어요? 그 서포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누가? 그럼 증인이 정했네요. 그러니까 기재를 누가 했냐고 물으시는 건지, 네네, 그 기재를 결정을 누가 했냐고 물으시는 건지. 아니, 기재를 누가 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재는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은 최순실 씨가 했고요. 아니, 부를 누가 하는 것까지 정해지진 않았다며요.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서포트라는 의미에서 이건 부라고 누가-称거라는 겁니다. 누가 주로 하고 이건 누가 서포트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영은 검찰에서요 2016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고영태와 최서원과 사이가 멀어졌고 최서원이가 이제 유상영을 불러서 WK 정리하고 고영태 모르게 새로운 회사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은 WK 폐업하는 걸 알았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쯤부터 알았어요? 8월 정도에 아마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해서 WK 폐업해야 된다. 8월 초부터? 8월 초에 폐업을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폐업하라고 그랬어요? 왜라고는 이유까지는 저한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태 최서원이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그거는 이제 고영태 제가 들은 걸로는 네, 뭐 최순실 씨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걸로는 고영태 씨가 자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JTBC는 8월 한참 그거는 지났어요. 뭐 나중에 보도가 그렇게 나간 거는 모르겠고요. 네. 그거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성한 그 사무총장 그분하고 같이 폭로를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최순실 씨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고영태가 6, 7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7월 정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도 계속 저한테 했던 얘기가 고영태 씨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라. 잘 좀 얘기를 해봐라. 자꾸 뭐 이런 거 이런 거 관련 있고 뭐 재단 관련하고 WK 운영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청와대 관련된 것도 그렇고 터뜨리려고 한다.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좀 네가 후배고 하니까 얘기를 해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상영 씨는 이제 그 무렵에는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6월경부터 등장을 했는데 네. 유상영 씨는 폐업하는 거에서 반대하면서 그래도 계속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업체 끌고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건 알고 그거는 좀 왜곡을 하시거나 과장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그 최순실 씨 그 목장일 뭐 관련해가지고 강원도에 무슨 최순실 땅이 있는데 그거 관련한 일을 유상영 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 달 남짓 그거를 하다가 이 일들이 막 터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시작되고 하면서 그거 수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WK 폐업도 그때 가서 이르게 된 거고요. 네. 그 당시에 류상영 씨가 했던 거 중에서 그 강원도 목장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 돈을 조금 거기다가 먼저 그 최순실 씨가 일을 진행하는 게 느리니까 딜레이가 되니까 거기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조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거기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돈이 아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 유상영은 예상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을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돈이 많이 손해가 났으니까. 아니 류상영 씨가 예상 차린 거는 그거를 왜 자꾸 K스포츠 재단하고 WK라고 연관을 계속 지시는지 제가 그걸- 일을 거의 유사한 일을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청문회 출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2016년 8월경 WK 사무실 정리할 때 고용태 책상 치우려고 그러니까 그 최서원 씨가 야 그거 저 고상무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괜히 건드려서 그걸로 또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고영태가 좀 이렇게 뭐 그전에도 뭐 법적인 걸로 자꾸 걸고 넘어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이제 그 고영태 씨가 이런 폭로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그때 당시에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다른 것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117항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는 2014년 12월경에 그 TV조선 이진동 기자한테 또 폭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황에 비춰보면 최서원 씨는 고영태 씨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예.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거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방 다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요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또 요거 K 스포츠클럽 요거 누구 지시로 만들었습니까?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5항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식은 모르고 있던데 K스포츠 재단 임원진의 결재는 받진 않았죠. 방금 보여주신 기획안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최철이가 자료 보내줘서 만드는 거죠? 최철 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최순실 씨가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최철이도 증인한테 저 자료 많이 빼줬던데. 저한테요? 아니 저 고영태 씨한테. 그럼 제가 뭐 아는 바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4억 얼마, 3억 얼마짜리 그 이제 용역 용역서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유상현, 김수현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주제를 잡고 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셨고요. 하여튼 그 두 사람의 도움을 받긴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연구 용역 제안서 만들어야 될 때 물어보는 거는 있었습니다. 제가 좀 물어본 건 있습니다. 그래 작성을 했더니 이철용 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항에 법적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현식 씨한테 보고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뭐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승일 씨 말씀은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김필성 이사하고 이철용 재무담당 이사한테 그 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받지 못한 거라는데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필승 이사님이 평상시에 최순실 씨 얘기하시는 거에 약간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누가요? 김필승 이사님이요. 그리고 이철용 씨는 재무이사가 아니고 재무부장입니다. 아, 재무부장, 예. 증인, 그때 당시에는 K스포츠에 출연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K스포츠에 돈이 없는데도 이제 그런 기획안을 만들었네요. K스포츠에 돈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뭐 재단에 뭐 이걸 계좌에 하시니까. 돈이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 이런 거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3월 8일자 그 관련된 서류가 이제 3월 8일자, 3월 21일자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렇죠? 3월 8일자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대책 방안 이런 거 문서도 만들었고 그 유상형 도움 받아서 만들었다 얘기했던데 네. 그 내용은 뭐예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자 K스포츠 클럽 설립 대책 방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포츠 클럽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느냐, 뭐 또 학교로부터도 도움을 받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조금씩 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5대 거점 사업을 지시를 하시면서 하남 대지도 얘기를 하셨고 그게 롯데에서 그렇게 해서 대지 문제가 돼가지고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해결을 못 하신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증언을 제가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도 한 군데 거점이 아니라 여러 군데였기 때문에 어디다가 할지 어떻게 할지 뭐 할지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봤었고 유상영 씨한테. 우상영 씨한테도 물어봤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체육인들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위스 누슬리사와 이제 WK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실패했죠. 그렇습니다. 예, 왜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최순실 씨가 자회사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5대5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뉴슬리에다가 완곡하게 드렸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5대5로 이거를 이쪽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은 그 원천 기술을 가진 특허에 가까운 그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얼마든지 이거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여기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의 조그만 손바닥만한 기업도 안 되는 WK 1억짜리 자본금 회사랑 5대5 지분 무슨 자회사를 왜 세웁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그걸 죽어도 5대5를 하셔야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에 그걸 미팅을 했는데 그쪽 CEO 측에서는 당연히 그게 뭐 자기네는 이해가 안 가는 비즈니스다 얘기를 하셨고 그게 결국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처음부터 그 노슬리 사업을 할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던 거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려고 그러다가 뉴슬리라는 회사 자체를 먼저 알려드린 건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건 지난 제가 형사법정에서도 증언을 드렸었고요. 내용을 보셨다면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자, 누슬리사는 증인이 섭외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뭐 증인이- 섭외했다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지금은- 오래 있던 회사니까 예.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그거를 알려는 드렸습니다. 근데 유상영이 예상의 그 추진 사업을 보면 누슬리 사업이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 유상영이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회사 저도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자꾸 달라고 저도 그 소스를 드렸으니까 예.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나중에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최순실 씨라든지 고영태 씨라든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슬리를 증인이 먼저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유상영이 소개한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한테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럼 증인이 유상영 씨한테 얘기해서 유상영 씨가 자기 사업으로 진행한 뭐 유상영 씨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40 생략하겠습니다. 뭐 부영그룹 관련해서는 뭐 얘기 많이 나왔고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142 생략하고 뭐 롯데도 뭐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다 생략. 143, 4, 5도 뭐 다 생략하고 146도 생략하고 147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롯데 그 70억 요구할 때 75억이죠. 70억은 부지 대금이고 5억은 이제 시설 대금이고 그렇죠. 그렇죠? 75억이에요. 네,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고영태 씨가 같이 갔는데 같이 갔습니다. 예, 고영태 씨 같이 간 이유는 고영태 씨가 기획한 거기 때문에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같이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같이 가라고 그랬을까요?
왜라고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고요. 그 재단법인이 지원받는 건데 WK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기업 관계자한테 좀 근데 뭐 고압적인 태도를 이유는 보여주려고 모르겠다. 고용태 씨를 같이 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고압적인 태도를. 뭐 좀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같이 일부러 보냈을 수 그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고 뭔지 약간 건들건들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런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제 추측입니다, 그건. 자, 190, 148, 9, 150, 151, 152, 153까지 다 생략하고 그 70억을 돌려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억 원을 받고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렇죠? 네. 돌려주는 과정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첫째, 그 받을 때 이철영 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제 증인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현식 총장이 이 부장 그 하남에 대한체육회 부지 있는데 부지 장기 임대해서 K스포츠에서 체육센터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부지 장기 임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래 지시했고 이철영 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통화 문제 때문에 이게 논의할 여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정현식 총장이나 이철영 부장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증인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중단돼가지고 불가능한데 증인은 이제 최소원 씨 핑계를 대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최소원 씨가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래가지고 증인은 이제 진행했다는 거죠. 뭐 최소원 씨 핑계를 대고 제가 진행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왜 최소원 진행했어? 이게 불가능한 거로 됐잖아요. 그래서 논의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증인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고 아까 진술을 나중에 드렸고요. 알게 됐다? 아까 제가 진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알겠습니다. 와서 최순실 씨가 장기 임대가 되는 땅이니까 여기다가 뭘 짓는 거를 기획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획안을 쓴 겁니다. 156, 7 생략하겠습니다. 158 물어보겠어. 정현식 사무총장은 70억 원 돌려준 경위 진술하면서 정동춘 이사장이 5월 13일경 부임하면서 돈을 롯데 돌려주라 이래서 돌려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는데 그 무렵에 정동춘 이사장이 돌려주라고 한 말이 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결정을 해서 돌려주라는 게 아니고요. 정동춘 이사장도 당연히 최순실 씨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돌려줬겠죠. 안종범 씨나 최서원 씨 모두 70억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몰랐대요. 근데 증인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셨다고요? 네, 몰랐다고 그래요. 최서원 씨가요? 안종범, 최서원 전부. 안종범 씨는 제가 아는 바가 아니고요. 네, 최서원 씨가 그걸 몰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네.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돌려주는 그룹사에서 어떻게 얼마씩 돈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라고까지 제가 증인이 보고를 보고를 드렸기 했어요? 때문에 네.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면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일 씨는 돌려주지 말자고 그랬대요. 돌려주는 게 더 이상하다. 그건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증인이 네. 돌려주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반항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기부를 받은 건데 기부받기로 결정을 해서 들어온 돈인데 이미 계좌에 들어왔고 들어온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그걸 누가 보면 더 이상하지 않겠냐. 왜 기부받은 걸 돌려주냐고 저는 물었었습니다. 증인은 과장이잖아요, 과장. 그렇습니다. 그 최서원 씨가 그렇게 지시하는데 막 대들어도 돼요? 아니요. 최서원 씨가 그런 지시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이제 임원분들은 이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미 들어온 돈을 돌려주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최서원 씨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관계가 되네요. 아니요. 최서원 씨한테는 그런 말씀 제가 들을 잠밥이 안 되죠. 161, 2, 3 다 생략하겠습니다. 164. 이제 그 2016년 2월 달에 포스코 그룹 찾아가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팀 만들려고 그러다가 포스코가 향후 포스코 스포츠 사업 개편 제안을 만들어서 뭐 탁구, 체조, 바둑, 럭비, 봅슬레이, 배드민턴, 펜싱, 태권도 이렇게 그 매니지먼트를 총괄해서 WK한테 맡긴다 이런 계획한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노승일이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네. 창단 기획안은 노승일 부장님. 노승일은 WK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노승일이 이걸 만들죠? WK한테 매니지먼트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니까 말이죠. 최순실 씨 네. 지시로? 네.
166, 7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SK 관련해 가지고 뭐 다 생략하고 172까지 다 생략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SK 그룹에다 이제 돈 달라고 찾아간 적 있잖아요. 네.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한 전체적으로 한 70억 내지 80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증인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는 뭐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돈 빼돌린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증인 입장에서는 가이드 러너를 좀 중점적으로 돈 받으려고 그런 거였죠. 그 세 개 항목이잖아요. SK 찾아갈 때 항목이 1, 2, 3이에요. 그래서 2가 가이드 러너고 3은 해외 전지 훈련 가이드 비용이에요. 러너를 중점으로 돈을 제가 받으려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 SK에다가 그거를 들고 가라는 얘기도 나중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러너는 SK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획안이 아닙니다. 따로 가이드 러너라는 거를 공익재단에서 꼭 했으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거 관련해서 기획안을 이런저런 걸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나중에 SK에 이걸 가지고 가세요라고 해서 그걸 들고 간 겁니다. 가이드 러너는 증인이 어떤 제안을 했던 거죠? 처음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거 맞죠. 그 추진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던 사업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WK에서 발생한 수입은 GKL과 계약한 선수들의 에이전트 비용 3천만 원이 전부예요. 그렇죠. 제가 뭐 그 회사 회계까지 알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수입 들어온 거는 증인이 알고 있는 건 그게 다 아닙니까? 뭐 거의 뭐 수입이 특별한 건 딴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8항 물어보겠습니다. GKL 선수들과 에이전트 계약할 때 장애인 선수들의 통장을 WK에서 갖고 있기로 해가지고 처음에 최철 대표가 갖고 있다가 고영태가 가져갔다는데 왜 가져갔는지 또 그거는 뭐 자세한 관계 모르겠습니다. 그 GKL 관련된 거는 처음에 기획안을 쓰고 최초에 그 한 1, 2회 정도 GKL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할 때까지는 제가 그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거의 고영태 씨하고 그 대표하고 진행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뭐 관계가 뭐 통장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고영태가 가져간 거는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죠? 그것은 몰라요? 잘 모르겠다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렇죠? 그건 알아요? 매니지먼트 계약이 해제된 그 거는. 선수들 다 지금 그러면 해지됐나요? 예, 8월 달에. 아, 그건 잘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178, 9, 180, 181, 182, 183, 184, 5 다 생략하고 185, 6 다 생략하고 7도 생략하고 이거 188, 9 묶어서 하다 물어볼까요? 고영태가 TV조선하고 뭐 JTBC 이런 데 제보했는데 왜 제보한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왜라고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고요. 네. 뭐 제보할 당시에 저랑 뭐 상의한 거랑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왜 제보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90도 생략하겠습니다. 191, 2 다 생략하겠습니다. 193도 생략하겠습니다. 194도 아까 대답했으니까 195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96 물어봅시다. 이게 증인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정범 씨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뵌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뭐 전화도 오고 뭐 한 번 뵌 적도 있고 여러 번 네, 저한테 전화 온 적은 없고요. 예. 네.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안정범 씨가 어떻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하고 안정범 씨가 서로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제 추정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제 추정으로는 알긴 알되 실제 연락하거나 만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긴 아는데 모른다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다이렉트로 접촉하는 건 없는 것 같다?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뭐 실제로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면은 중복으로 계속 안정범 수석, 최순실 씨 이렇게 중복으로 저희한테 일을 계속 지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최서원 씨 한국하고 독일에 돈 얼마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이 뭐 제가 뭐 그분 사유 재산이 얼마 정도까지인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검사가 고영태 씨 조사하면서 고영태 씨한테 한 질문을 증인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증인은 최서원이 지시하는 일만 부득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도 최서원을 배우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노승일 씨는 최근 언론에 K스포츠가 빨리 정상화돼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증인이나 노승일 씨 얘기는 기존 모든 사업이 최서원 씨 지시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다시 그 사업 다시 진행하면 최서원 씨 지시가 다시 이행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단의 원래 취지, 재단의 원래 정관상 재단의 원래 취지에 취지. 맞는 원래 정관상 취지에 맞는 체육 인재 육성이라든지 네, 그 취지가 저희가 건전하게 시작한 가이드러너 같은 거는 네, 사실상 그 뭐 최순실 씨가 그걸 나중에 기업에 돈 받는데 기획안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용을 하신 거지 사실 최초 취지가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정관의 취지는 좋은 거다. 정관의 취지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재단의 직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재단에서 나중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누가 이 재단에서 허튼 짓을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정관상의 취지를 좀 살려서 그래도 이 재단의 이 남아있는 기금을 정말 좋은 체육계에 이런 재단이 하나 생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단 취지에 맞는 처음에 최초 취지에 맞는 좋은 체육에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증인 요새도 월급 나옵니까?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문체부에서 그 감축안 지시하신 대로 감축해서 지금 얼마나 받아요? 뭐 300만 원대 초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님 네. 한 꼭지만 묻겠습니다. 네. 정인,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이름 쓴다는 건 언제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 보고 알았어요. 네. 보도 보고 알았다는 게 언제? 보도 보고 한 게 아니라요. 그 중간에 언젠가 고민우라는 명함을 파서 보여주길래 이건 그게- 뭐 언제예요? 그게 뭐 일하다가 중간인데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일하던 중에 고민우라는 WK 명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 개명했다. 그렇게 하셔서 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명을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민우라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개명하신 거냐 호적상 개명을 진짜 하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뭐 웃으면서 그냥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롯데에 같이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고영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고민우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는 고민우가 개명을 했다고 이야기한 그 이후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이름 말고 고영태라는 이름 쓴 저기는 본 적이 있죠. 뭐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항상 이름은 그냥 고용태로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늘 어쩌다가 그런 그 기업 관계자들 만날 때 본인 이름 밝히기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태가 왜 본인 이름 밝히길 싫어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롯데라는 대그룹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왜 가명을 쓰는 거예요? 그 뭐 최순실 씨가 시키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추려고 한 거 아닐까? 자기 본명까지는 좀 드러내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WK와 관해서 네. 예,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예. 증인 그 WK 실제로 발생한 수입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 그거를 제가 회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단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저 변호사님이 여쭤보셔서 그거 뭐 계약금에서 발생한 커미션 외에는 없지 않냐. 예.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다. 그래 아까 이제 증인께서 이제 최서원 씨가 이렇게 뭐 청와대나 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 가가지고 권력 서열 1, 2다 최서원이가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최서원 씨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 WK를 그 회의할 때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아까 최서원 씨가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WK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수익이 거의 없는 것은 이것은 그런 권한이 무슨 청와대나 이런 막강한 배경이나 있다 하는 것이 이거하고 전혀 모순되는 얘기인데. 전혀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WK 만약에 같은- 권력에 엄청난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주가 계속돼 가지고 잘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가? GKL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WK가 자본금 1억짜리 작은 회의를 자주 회사고 했다 했잖아요. 직원이 한 명뿐이 없는데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GKL이나 포스코 같은 공기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받았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런데 WK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20~30%는 다 K스포츠 재단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게 1월이고요. WK가 만들어진 게 1월이고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6개월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폭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그 6개월 만에 그러면은 뭐 수억을 벌어야지 그 말이 성립이 된다 아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그 운영비도 안 나왔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운영이 곤란한 정도로 이렇게 사무실 운영이 곤란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공기업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용역들을 받고 K스포츠 재단의 어떤 연구 그러니까 용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수억 이상을 벌었을 내 겁니다. 얘기는 권력 서역 1위라고 고영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거하고는 전혀 사례에 맞지 않다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말한 게 있어가지고 김수영 관련했습니다. 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저 이제 아까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고영태 김수현이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가 가정스럽다 이런 청구인 즉 질문에 네. 그 고영태와 김수현 간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까지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고영태와 김수현 간에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개인 사생활이니까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수현과 고영태의 이야기에서 김수현의 진술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자료는 2014년 말경 아니면 2015년 초순경 저와 고영태가 TV조선의 이진동 기자에게 준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고영태가 운영한 의상실에서 촬영된 동영상, 문화 관련 회의를 하면서 최순실이 수정한 문건도 저와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요 일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아까 증언드린 고용태와 김수현 사이의 일이 지금 말씀하신 일이 맞느냐 물으시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자기가 자꾸 노출되는 게 걱정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요 사실이 맞습니까? 최순실 씨가 본인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요. 물으시는 지금 겁니까? 제가 좀 전에 계속 김수현 씨하고 고영태가 의상실을 CCTV로 녹화하고 이런 걸 몽땅 다 이진동 기자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김수현의 진술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읽어드리는 게 네. 그거 때문에 최순실이가 자기가 노출되는 게 걱정을 했다. 그 내용은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한 건 아니고 이분은 항상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항상 걱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의상실에서 그죠? 지금 저기는 김수현 씨는 잘 알고 있죠? 김수현 씨도 제가 뭐 아주 잘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계속 김수현에 대해서 여러 번 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알긴 아는데요. 뭐 엄청 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의상실에서 최순실, 고영태, 김수현 이 세 명 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김수현 씨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취직해서부터 계속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CCTV를 설치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최순실 씨가 평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나무인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김수현 씨가 이 의상실에 취직하기 전에 그 정치인의 선거 참모로 활동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구인 대리인께서는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그 최서원 씨하고 최서원 씨가 어떤 분이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부인이고 뭐 이런 관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월 그 초순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를 간단하게 최순실 씨하고 보고 그 재단 입사하고 나서 제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고용태 씨도 말을 안 해주고 최서원 씨도 자기가 뭐 최순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주 정도 소요가 됐고 그 찾아보다 보니까 정윤회 씨하고 같이 찍힌 그 승마장에서 찍힌 그 빨간 옷 입고 하얀 모자 쓴 그 선글라스 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고용태 씨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최순실 씨 혹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 맞지 않냐? 그러니까 고용태 씨가 그냥 너는 몰라도 된다. 아는 척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알려준 사람은 없고 증인이 그렇게 검색해서 안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까? 그때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저한테 와서 보여주시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청와대 문체부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서 나온 서류들 제가 볼 수 없는 기밀 서류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네. 그 뒤에 그 최서원 씨가 그래 내가 최서원이다. 네. 청와대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인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지시 이런 걸로 추측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안 물어봐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네. 지금 이제 증언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서원 씨는 계속 뭐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냐면 들어서도 알겠지만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엮였다. 네. 고영태 씨나 지금 증인 노승일, 유상영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지금 증인님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증인은 다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까? 제가 사실 어디 언론이나 어떤 그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는 제가 좀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고용태 씨하고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저한테 감정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저는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제가 무슨 모의를 해서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 최순실 씨 본인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업무 진행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증언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증인이 연구 용역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드는 걸 보면은 참 기획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나만 묻겠는데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작성하면서 최순실 씨가 보여준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이걸 참조했다고 했는데 그 문서는 문체부 문서였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김종 차관으로 받은 거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체부에서 받은 건 확실한 거고요. 예, 그건 예. 최순실 씨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고. 예, 그런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그거를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체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체부 문서를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차용을 했다고 할까요? 아, 참조를 했습니까? 그 문체부 문서를 차용해서 일부분 바리에이션을 해서 수정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문서를 참고하면서 최순실 씨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 그것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럽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뭐 3년 동안 3억씩 지원을 받는 건데 그 지원 방식,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그 회사가 선정이 되는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일개 그냥 그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일개 강사들이 한 3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모여서 사단법인체를 구성하면 그냥 그거를 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중에 그거를 바꿔서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기획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에 맞는 거를 제가 워드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문서가 굉장히 작성이 잘 됐고, 그런데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요, 그 예를 들어서 정부랑 또 K스포츠 재단, 네. 그리고 WK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서 그 문서를 작성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거점 스포츠센터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밑에 지역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점 스포츠센터라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작은 군소 클럽, 지역 스포츠 클럽들을 관리하는 큰 스포츠 클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스포츠 클럽에서 경영 컨설팅을 해서 이 나머지 클럽들이 지원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씩이면 그 중에 1억씩은 컨설팅비로 뭐 이 컨설팅사에 지불해야 된다. 그럼 이 컨설팅사는 WK고 이거를 관리하는 이 전체 거점 스포츠 센터가 되는 곳을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그걸 이제 K스포츠 재단이 그걸 맡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걸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WK가 좀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문서가 작성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나중에 최순실 씨한테 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청와대나 이쪽으로 간 건 알고 계십니까? 아마 갔을 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 공모안 같은 것이 매년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개선안 냈던 거에 일부분이 차용이 돼서 거기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관에 적용이 됐구나. 이거를 그 최순실 씨가 가져가서 그 문체부나 뭐 대한체육회나 이런 곳에 적용을 실제로 시키시는 힘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 꼭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긴 지금 충분히 신문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간단히 하시죠. 최서원이 자기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했다 그랬죠? 네. 언제까지 누구한테 신분 노출을 걱정한 겁니까? 언제까지라고 제가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늘상 그러셨습니다. 누구한테? 쉬운 예로 WK 오실 때 그분이 원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WK 오실 때 혼자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언론 보도에 한간에 있던 언론 보도 중에는 제가 뭐 최서원 씨 기사 노릇됐다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오보가 난 거냐면 최순실 씨가 WK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본인 차를 직접 자기가 끌고 옵니다. 원래는 자기 운전기사가 있는데도요. 그 이유가 WK 위치를 자기 운전기사한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네. 정인이나 다른 블루K 직원한테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그랬나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름 말고 신분도. 본인이 신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당연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사람이 왜 정인에게 기밀 서류를 건네줬어요?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결국 신분 노출은 걱정을 하면서도 걱정하면서 기밀 서류를 줬다 그 말인가요? 그거는 당연히 보여줘야 제가 그걸 토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보여준 겁니다.